5명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어제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승민계를 둘러싼 신진과 중진들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첫 TV 토론에 관심도 고조되고 있죠. 당권 주자 중 한 분입니다. 주호영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반갑습니다. 본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정신없이 바쁘시겠어요? 예, 대단히 바쁩니다. 또 전국을 다니면서 합동 연설에도 해야 하고, 네. 방송 토론도 오늘 있고, 네. 오늘만 인터뷰를 한 5개 했습니다. 아이고, 엄청나시네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렇게 흥행이 잘 되는 전당대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힘이 나시겠어요? 저희들이 주목 없는 아주 그런 밋밋한 전당대회보다는 네. 이렇게 이제 국민들 관심을 끌고 흥행이 되니까 예.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또 저희들도 주목을 받고 예. 아주 괜찮은 전당대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괜찮은 전당대회다. 예. 오늘 당대표 적합도에서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예.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나머지 4명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높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석 현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또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하지만은 본 투표에 들어가서는 예.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당을 제대로 통합하고 제대로 개혁해서 안정적으로 내년 대선을 치러낼 사람이 누구인지 네. 저는 더 신중한 판단이 있고 그러면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대선을 감당할 만한 그릇을 뽑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 안 될까요? 저는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도 겪으셨지만은 한 당을 이끈다는 것, 네. 그 다음에 대선의 총사령관이 된다는 것, 예. 그게 그냥 젊음 하나나 패기 하나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몸에 비타민 D가 필요하면 보충은 해야 되지만은 예. 비타민 D가 과하면 또 딴 건강을 해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세대 바람, 개혁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은 도가 넘어서면 당의 기존 시스템이나 이런 걸 붕괴시킬 정도면 되지 않는다. 네. 바람은 미세먼지를 없앨 정도의 바람이 필요하지 간판을 떨어뜨리고 창문을 부술 바람은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뭐 산들바람이 예쁘지 태풍이 불면은 다 망한다 이거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주 표현이 좋으신데요. 자, 문제는 TK 당심이에요. 이번에 본경선에서 당원 그 여론이 70%를 차지해요. 예. 그런데 그 당원의 30%를 넘게 차지하는 TK 당심이 승패를 가를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인데 예비 경선 결과와는 다르게 나올까요? TK 당심이 이제 많이 조정하고 숙고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가 있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최종의 TK가 어떻게 저를 위해서 결집해 줄 수 있을지 네. 또 안정적으로 이 당을 관리하고 대선 승리할 당대표가 누구인지 고민 끝에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 변수가 중진 후보 단일화 여부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너무 앞서가면 중진들이 이렇게 좀 단일화를 해가지고 견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결과가 또 잘못 나오면 민망한 결과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진 단일화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고요. 네. 오히려 중진 단일화 가능성을 흘리는 쪽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중진 단일화는 저는 듣기도 처음 듣지만은 예.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중진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슨 4선 5선들이 예. 누구 이준석 이기려고 단일화해서 모으고 이런 일은 안 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예비 경선 4위 5위를 한 홍문표 후보와 조경태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성 없습니까? 이것도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네. 이분들도 본선까지 올라오면서 등록금도 사실 엄청나게 내고 오셔서 네. 끝까지 완주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것도 저는 별로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 밤에 있는 첫 TV 토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어제 합동연설에서 이제 이준석과 중진들의 대결이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밤에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겁니까? 저는 이준석과 중진들의 대결이 아니고 네?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당 운영과
내년 대선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예. 둘러싸고 누가 진짜 야권 대통합과 대선 승리를 이룰 수 있는지 예. 경륜과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토론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자신도 이번 당대표는 내년 대선 승리의 선봉장이 돼야 하는데 예. 말만이 아닌 진짜 대통합 예. 또 진짜 대혁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예. 그것이 그냥 선거를 앞둔 말만의 주장이냐 성과나 구체적인 계획으로 증명이 되는 대통합이냐 이런 예. 토론이 있을 걸로 봅니다. 네. 개파 정치 논란도 뜨겁습니다. 그 나경원, 이준석 두 후보 간의 유승민계 이런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의원님께서도 개파 정치의 피해자였던 유승민계가 개파 정치의 주역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개파 정치 패단 실제로 이번에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 이 언론에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 당의 유승민계라고만 자꾸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실체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같이 활동하는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현상이고 다만 예전 의미의 강한 무슨 계보를 형성해서 대결하는 이런 구도는 생길 수도 없고 또 예.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예. 특별히 우리 당내에서 특정 의원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들이 모여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당을 맡더라도 무슨 불공정하게 할 거라고까지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공정하게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유승민 전 의원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예. 늘 이 중립성이나 공정성 시비에 휩싸일 거다. 이것을 우려하는 거죠. 네. 그렇게 비춰진다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 벌써 그런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개파 논쟁을 하다 보면 또 정치가 구태로 빠져가지고 모처럼 있는 변화와 쇄신의 분위기마저 잠식해버릴 거다. 그래서 이런 개파 논쟁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아니 이제 개파가 없으면 개파 논쟁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예. 예를 들면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무시하기 위해서 논쟁하지 마라.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예. 있는 것보다 더 과장해서 개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그것이 전혀 없고 논의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의 이 개파 논쟁이 옛날에 뭐 친이, 친박 이럴 정도로 패권을 잡고 당 전반을 장악하는 어떤 개파가 아니라면 사실은 이게 조금 이상한 어떤 논쟁으로 빠져가지고 결국은 어떤 변화에 대한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에요. 정치권에 친소가 없을 수는 없지요. 생각이 같은 분들끼리 모이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 정도 것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특정 사안마다 몽땅 의견을 같이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개파 때문에 당이 이렇게 줄어들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모두가 그 문제를 유념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스스로 자제하고 그래야 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그 야권 단일화에 대한 주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행을 이어오던 윤석열 전 총장이 권성동 의원을 만난 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 대선 출마에 대한 신호라고 보십니까? 저도 신호라고 볼 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대선 출마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거든요. 네. 검찰총장 퇴임 이후에 공개적으로 권성동 의원을 만난 첫 케이스로 보여지는데 네. 우리 당 의원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 당의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당의 대선 열차에 동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당대표가 새로 뽑히면은 본격적인 윤 총장 그 국민의힘 입당 문제 논의될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보다 먼저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먼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합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임박했다. 예,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안도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정권이 뭔가 감출 것이 그렇게 많아서 법무부 장관을 조국, 추미애, 박범계 우리가 볼 때 편향적이고 당파성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서 공정해야 할 법무행정을 망가뜨려 놓은 데 더 나아가서
가장 정치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져야 할 검찰총장 자리에 이미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김오수라는 사람을 지명한 것 자체가 검찰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어서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이 부정비리 불법은 모두 덮고 가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하겠다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정비리 불법이 덮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엄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회 상황이 또 강대강 경색으로 갑니까? 저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드러난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여전히 일방통행 내로남불 하고 있으니까 국회 운영도 원만하게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서전 출간이 이제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을 이제 소위 양비론을 가지고 야당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할 일은 아니고요. 원인을 제공하고 문제를 일으킨 정권과 여당 측이 훨씬 나쁜 거죠. 그렇다 그래서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그 문제를 간과한다든지 묵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여야가 그냥 강경 대처한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여당 민주당과 이 청와대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봐야 이것이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비론으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일단 정부 여담의 국정 책임을 묻으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까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주호영 의원 만나봤습니다.